안녕하세요. 용산역터의 행복한 치과 친절한 완수씨 김한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태를 제거하는 방법 5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태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설태입니다. 우리 혀 표면에는 설류드라는 작은 돌기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세균이 엉겨 붙으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설태입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양치를 후에도 두껍게 남아있다거나 냄새가 심하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칫솔로 혀를 닦는 것은 칫솔모가 혀에 예민한 돌기에 상처를 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혀 클리너는 양치질을 하고 나서 혀가 촉촉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3번씩 좌우 반복해서 쓸어내주고 그 후에 목구멍 가까운 곳에서부터 혀 끝으로 2~3번씩 쓸어내려주시면 됩니다. 힘을 너무 주면 혀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마치 거울 표면을 살짝 닦아내듯이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실리콘,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데 스테인리스 재질은 살균 소독이 편하고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은 부드러워서 혀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선택하기 힘드시다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제품 중에 돌기와 블레이드가 같이 있는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백태가 더 두껍게 쌓이는 이유가 되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안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구강을 건조하게 할 수 있으니 하루 동안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수된 물이나 미네랄 워터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시는 물의 종류보다는 꾸준히 자주 마셔주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흡연과 음주를 줄여야 합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니코틴과 타르는 혀 표면에 달라붙어 설유두를 변색시키고 백태를 두껍게 만듭니다. 또한 술과 커피는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술이나 담배를 하셨다면 흡연 직후에는 바로 양치나 가글을 하고 음주 후에는 잠들기 전 물 1컵을 마셔서 구강 건조를 막아주는 것이 백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백해무익입니다. 금연하세요. 네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사과, 당근, 샐러리 같은 아삭한 채소와 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를 활발하게 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물 찌꺼기가 혀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같은 음식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바로 양치질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산성물질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구강 청결제는 백태 제거에 효과가 있을까요? 백태는 혀에 달라붙는 찌꺼기라 혀 클리너처럼 물리적으로 긁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구강 청결제는 입냄새의 원인인 세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므로 백태 관리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혀 클리너는 혀를 깨끗하게 닦아낸 후 구강 청결제로 입안을 헹궈주면 입냄새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면 구강 건조를 막아 백태가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백태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제거가 되지 않는 백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태랑 비슷하지만 다른 증상으로 다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캔디다증과 설모증은 주로 항생제 과다 복용 등으로 구강 내 세균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도설은 자가 면역 등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백반증의 경우 전환 병소로서 암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백태가 2~3주 이상 지속되거나 혀에 통증이나 자결감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충치 초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치는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면 놓치기 쉽고 돈과 비용 그리고 고통까지 모든 것이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충치 신호들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확인하는 치아 표면 변화입니다. 거울로 치아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건강한 치아와 달리 뿌옇고 불투명한 하얀 반점이 보인다면 초기 충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경계나 치아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는 간단히 불소도포 등을 반복해서 치료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단계이니까 미루지 마시고 치과를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금니 씹는 면이나 치아 옆면에 검거나 갈색의 점이나 선이 보인다면 충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충치가 아닌지 꼭 의심해보세요. 또 매끄럽던 치아가 칫솔로 닦을 때 거칠게 느껴지거나 칫솔모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치아 표면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치과를 미리 방문해서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밝은 곳에서 거울과 스마트폰 플래시로 어금니 씹는 면과 치아 옆면 그리고 잇몸 경계를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치아의 감각 변화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시큰거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초기 충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음식을 먹을 때 특정 치아가 유독 불편하거나 찌릿하다면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이니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음식물이 끼는 증상입니다. 이전에 음식물이 잘 끼지 않던 치아 사이에 갑자기 음식물이 자주 끼고 불편하다면 충치로 인해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양치 후에도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치실이 찢어지거나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 역시 충치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영상을 멈추고 치과로 바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시린 통증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치아에 통증이 느껴질 때, 음식 씹을 때 특정 치아가 아플 때, 치아에 구멍이 난 것이 확실히 보일 때, 오늘은 이렇게 충치, 초기 증상, 셀프 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충치는 그냥 두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고통도 심해집니다. 작은 초기 증상이라도 놓치지 말고 잘 관리해서 돈도 아끼고 고통도 줄이고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화 중에 입냄새가 날까봐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은 치과에 가지 않고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입냄새 관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강 청결제죠. 요즘은 액상 가글뿐 아니라 구강 스프레이, 입냄새 캔디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사용 후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어 구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알코올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런 제품들은 입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덮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입속에 좋은 균까지 줄어들어 입안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적정량을 사용하세요. 가글은 하루에 1에서 2회, 양치 후나 외출 전후에만 사용하세요. 또한 사용 후 30분 정도는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해야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입이 마르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오히려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자일도 껌이나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도와 구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 있는 껌은 오히려 세균을 늘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마늘, 양파, 커피 같은 음식은 냄새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어 호흡을 통해 다시 배출되기 때문에 구취를 유발합니다. 이럴 땐 식사 후 양치나 가글을 하거나 사과나 샐러리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고 난 후 양치는 30분 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에 유익균이 필요한 것처럼 입안에도 좋은 세균이 필요합니다. 구강유산균은 입속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 입냄새의 근본 원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구취 관리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입냄새의 약 70% 이상은 혀의 백태나 치아의 치석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치질과 혀클리너의 사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하루에 2번 이상, 특히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혀클리너는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3에서 5회 정도 닦아내주시고 너무 세게 닦으면 미각 돌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입냄새 제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구취가 계속된다면 충치나 잇몸 질환 같은 근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치과에 꼭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치통이 생겨 밤잠을 설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치과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처치로 치통을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진통제 복용입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가 좋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염증을 줄여 통증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통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유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부프로펜 복용에 주의하시고,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복용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두 번째, 얼음찜질입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줄여주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얼음을 수건이나 얇은 천에 싸서 볼 바깥쪽에 15분 정도 대고 있어 보세요. 불편했던 치아가 훨씬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얼음을 맨살에 직접 대면 동상 위험이 있고, 치아 안쪽에 직접 차가운 걸 대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볼 바깥쪽에만 찜질을 해주세요. 세 번째, 구강청결제 사용입니다.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특히 리스테린이 항균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구강청결제가 집에 없다면 소금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고 가글을 해보세요. 소금을 가글은 입안 세균을 줄이고 잇몸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통이 있는 부위에 소금물을 머금고 30초 정도 있다가 뱉어내면 한결 개운해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머리를 높여서 자는 방법입니다. 치통은 밤에 누워있을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피가 머리 쪽으로 쏠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무실 때 베개를 2개 정도 겹쳐서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칫솔과 치실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치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치아 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부드럽게 양치를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해주면 의외로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법이니 통증이 지속된다면 꼭 치과에 가셔서 원인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